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싹들기의 윤홍석. 이승훈 회사입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촬영인데 우리 승훈 회사님께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내 자본시장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글쎄 뭐니 해도 역시 코스피가 4천 시대를 열었고 그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증시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박스피라고 조롱도 많이 받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런 별명이 무색해질 만큼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만큼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제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증시 상승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체질을 좀 바꾸려고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게 상법 개정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작년 1차,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현재 아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안 핵심은 바로 자기주식, 자사주인데요.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차 개정의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그 줄기를 요약해 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또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서 개최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됐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장회사의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라고 이제 변경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의무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선임이나 해임할 때 그때 최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이른바 이제 3%룰의 강화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이제 주주 전체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주주에게 좀 더 유리한 결정이라도 회사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일종의 만능 치트키였는데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에 대해서 이익에 부합했는가가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병이라던가 분할이라던가 또 내부 거래처럼 주주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사들의 법적 책임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계업계에서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합병이나 분할 같은 상황에서 이사가 소액주주에게도 공정했는지를 이제 회계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외부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의 중요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민감해지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규모가 2조 이상의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이게 사실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게 상당해요. 전자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주주들의 어떤 주주총회 참여 비용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이제 주주총회 참여가 어려웠던 소액 주주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계시는 주주분들도 의결권을 보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실효성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예전에는 들만의 리그가 있죠. 주주총회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방에 계신 소액주주라든지 한국 들어오기 힘든 해외 주주라든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주주 행동주의도 좀 더 정교하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항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랑 또 연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게 되고 이 선임 비율 동안 의무적으로 이사 전체 총수의 3분의 1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경영진으로부터 좀 독립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지배주주라던가 이제 경영진 혹은 외부 약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성을 좀 강화하고 또 이 상장회사에 대한 감시기를 높여야
목표다라는 게 메인일 거고요. 참고로 이제 제2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이사 경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제 사회이사였던 감사위원들의 이제 선임이나 해임할 때 모든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3% 비중 적용했었는데 이번 1차 개정안에서 이분들을 이제 선임이나 해임할 때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관계까지 합산해가지고 3%로 제한하게 됩니다. 개별에서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와 소위 이제 지분 쪼개기가 안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군을 내가 확보를 하려면 결국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과 소통을 좀 잘해놓고 공정하게 지배구조를 좀 갖춰야만 좀 표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강화가 끝이 아닌 게 2025년 9월에 공포된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크게는 좀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산 중액 2조 원 이상의 마찬가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 상법상의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가 이제 법적으로 공포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이제 분리선임하게 되는 것, 기존 1명에서 2명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이 골자입니다. 역시 뭔가 회계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부회계를 제도 관련 서비스라든지 지배구조 개편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의사결정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서비스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네, 결국 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차 개정안은 공포 후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아마 이제 26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 2차 상법 개정의 좀 큰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거는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 논의 메인 주제인 자기 주식, 흔히 말하면 이제 자사주입니다. 네,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네, 그만큼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서 본연의 성격으로 되돌리겠다라는 네. 건데요. 무엇보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게 현재 이 발의된 안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공통된 목적 한 4가지 정도 정리할 것 같아요. 네, 이번 개정이 목표하는 바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첫째, 자기 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는 주주권이 없는 주식이고 이를 전제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하자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식 활용 제한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같은 발행은 제한되고 질권 설정도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역시 중요한데요.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자기 주식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즉 구조 개편 국면에서 자기 주식이 특정 효과를 내는 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파급력이 큰 내용이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해라 라고 하는 소각 의무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사주를 이제 쌓아두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제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로 환원하라는 게 핵심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기 주식을 만약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지배주주의 특정 모 선택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을 되도록이면 어렵게 하지 마라 이런 절차적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좀 찾아보면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 가능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공시 건수를 보면 2024년에 49건이었는데 2025년에 1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런 자사주 소각이 우리 기업에게 좀 미치는 영향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자본 총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주식수가 감소하니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지표는 사실 개선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본이 감소되니까 공시업들의 부채 비율은 증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부채 비율에 따라서 신용등급의 강등이 오거나 혹은 차입금에 대한 조기 상환의 트리거로 발동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도 좀 민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존에는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를 일종의 어떤 비상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회사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대규모 이제 M&A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 발행이 좀 부담되는데 자사주는 이제 금방 현금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각을 의무화해버리면 이런 재무적 유연성 옵션이 사라질 텐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강수를 두는 진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자사주를 산 회사의 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흔히 얘기하는 공짜로 높이는 비정상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배주주만을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한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는 관행을 좀 끊겠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물 출자라든가 다른 이제 지배주주 재편 과정에서 이 자사주를 어떤 경영권 강화라든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상법 개정처럼 소각이 만약 의무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보통은 이제 해외 선진시장에서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통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 소각까지를 좀 당연시 여기고 사실상 그런 것들을 어떤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그 신뢰성 굉장히 높게 작동이 기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어떤 대주주의 방패나 내 도구로 활용했던 관행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주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작동됐었던 것이고 이번 3차 상법 개정에서 좀 해소해보겠다 정부에서 의지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 1, 2차 개정안과도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사의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강화했는데 자사주도 역시나 대주주만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주주 환원의 가치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아까 뭐 이사 충실 의무화라던가 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모든 기업 지배 구조를 대주주 중심에서 주주 전체 중심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뭐 부채 비율 상승이라든지 뭐 재무 유연성 감소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자본시장의 어떤 밸류업을 위한 또 필수적인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있던 밸류업, 밸류업도 또 주주 가치가 존중받는 자본시장의 선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장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현황, 주식수라든지 금액 규모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다트에서 공시되는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사업보고서상 공시한 자기 주식수 정보를 취합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상장 회사 6,224개 중에서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 67.68%였습니다. 절반 거의 3분의 2 가까이 자기 주식이 일단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자기 주식의 지분율로 보면 평균 한 4.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있다면 그 지분율은 전체 100% 중에 4.4% 정도 있다. 네. 그래서 2024년 사업보고서상의 자기 주식수를 2024년 말 주가를 곱할 경우 그 나오는 전체 금액 규모가 계산을 해보니까 69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게 2024년에 있긴 하지만 이 69조 원이 이번 상법 개정의 타겟,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자기 주식 수 비율이 높은 회사들도 꽤 있었는데요. 일단 이 자기 주식 수 비율이 10% 이상인 회사가 224개, 그 다음에 30% 이상인 회사가 17개 정도 있었습니다. 자기 주식수가 3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일 것 같은데 혹시 좀 이 중에서 유독 높았던 회사들 좀 있다면? 가장 높은 회사가 이제 이 신영증권으로 5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년 9월 말 그 공시를 봐도 51%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후 이제 상법 개정이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지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로 따졌을 때는 2024년 말 기준 자기 주식수 가치를 주가로 곱했을 때 1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한 16개사 정도 있습니다. 따로 봤을 때 1조 원 이상 자기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가 16군데. 그래서 1위가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6.8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하이닉스 많네요. 물론 이제 전체 시총에 비해서는 비율은 좀 그럴 수 25년 시총으로 하면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교환사채 교환 대상으로 자기 주식의 한 3분의 2 정도 이미 예탁원에 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하이닉스는 또 자사주의 상당 부분을 이제 직원 보상으로 좀 많이 쓴다고 해요. 스톡옵션 같은 걸로. 게다가 이제 이 자기 주식을 미국 증시에다가 이제 ADR 형태로 또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려오던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법 개정에 맞춰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흥미로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특히 이제 자기 주식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은 작년 이제 1차, 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은 주주이익과 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뭔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네. 상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기업 전략의 어떤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6년은 또 이런 피어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시가 또 좀 가치가 좀 제대로 배정받아서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의 원년이 되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이 상법 개정의 소풍을 타고 쑥쑥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싹썰기의 이승훈 민홍석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